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3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까지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생식세포가 결합을 할 거야. 수정이라고 하는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출산할 때 과정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되어 개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야 돼요. 생식세포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생식세포들이 서로 결합하는 수정 과정을 거칠 겁니다. 수정 과정을 거치고 수정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인 발생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개체가 되고 난 다음에 엄마 몸속에서 태어나겠죠. 출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 과정이 수정되어 개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하나씩 따로따로 생식세포 형성, 수정, 발생, 출산 과정 4단계에 걸쳐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식세포 형성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있다, 그치? 남자, 여자가 감수 분열 결과 남자는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자는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정소에서 뭐가 생겨나요? 정자가 만들어질 거고, 난소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정자의 염색체수 N, 난자의 염색체수 N이었다. 자, 얘네들 특징을 비교해야 돼. 그치? 정자는요, 이렇게 생겼어. 올챙이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난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난막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막이 하나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둘게. 자, 여기에서 얘도 핵이고 얘도 핵이죠.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물질이 들어있어. DNA라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물질 존재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자에는 뭐가 존재해? 꼬리가 존재해. 그치? 꼬리가 존재해. 그래서 뭘 가져? 운동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돼. 요 부분 예전에는 중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해요. 세포업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곳이다. 라고 알면 돼. 자, 난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난자는 핵이 있고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핵이 있고 여기에 난막이라고 할게요. 그냥 막이 존재를 해요. 막이 존재한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세포질이 있다. 세포질에는 뭘 가지고 있다? 양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 요 두 개 차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난자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정자의 크기는 요만할 거예요. 보여요? 요거? 요만한 정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죠. 그래서 난자는 세포질의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 대신에 꼬리가 없어서 운동성은 없어. 근데 정자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성을 가진다라는 거 알면 돼.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자가 뻘뻘뻘뻘뻘 헤엄쳐서 난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수정 과정 볼 겁니다. 수정 과정은 어떤 거다?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정자 N 플러스 난자 N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EN이라고 하는 수정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 수정란은 이제 발생 과정을 거칠 겁니다. 발생 과정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의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세 번째, 발생 과정이야. 발생 과정은 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수정란이 있어, 수정란. 수정란을 이렇게 그릴 거야, 나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야. 염색 채수는 2N이야. 2N이고요. 얘가 분열을 해. 얘가 핵인데 핵을 이제부터 안 그릴 거야. 분열을 하면은 얘가 세포가 둘로 나뉘어져. 그래서 이세포배라고 얘기를 해. 이세포기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세포배. 그리고 사세포배가 될 거야. 분열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4개가 돼. 사세포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분열을 한 번, 두 번 하고 가로 분열이 일어나죠. 3번 이렇게 해서 8세포배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점점점 해서요. 좀 많이 나타날 거야.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실배에 나타나요. 그리고 단면을 볼 거야.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게 막 이렇게 있는데 더 많이 분열이 됐겠죠. 더 작게 이렇게 있는데 단면을 그리면 안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 빈 공간이 있어. 얘를 포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야. 발생 과정 중에서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배까지 세포 분열을 할 거야. 발생 과정에서. 발생 과정의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을 할 겁니다. 체세포 분열을 할 건데 수정란에서부터 포배까지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얘기를 해. 난할. 초기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난할의 특징이 있어.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올 거야. 난할은 감기 중에서 세포 생장기가 없어. 자, 우리 세포 분열에서 감기는 세포 생장, DNA 복제, 그리고 세포 분열 준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세포 생장하는 시기가 없대. 대신에 뭐는 있다? DNA 복제는 일어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세포 생장기가 없다라는 말은 뭐다? 분열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세포 한 개당 크기가 작아진다. 세포 한 개당 크기가 작아지니까 전체 크기는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것이 감기 중에 세포 생장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난할에 대한 특징입니다.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세포 한 개를 난할이라고 할구라고 얘기해. 할구. 세포 한 개. 할구의 크기는 작아지고 전체는 배라고 얘기를 해. 배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DNA는 복제된다라고 해서 DNA는 복제돼. 그래서 무슨 수는 일정해? 염색체 수는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2N으로 일정하다.
라고 알면 되죠. 자, 요게 난할 과정이고요. 난할 과정이 끝났대. 포배 상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 요렇게 생긴 과정이 있어. 요렇게 요 공간 속으로 살짝 밀려 들어가. 그래서 낭배라고 얘기를 해. 낭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기관이 형성될 거야. 기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개체가 되는 과정. 여기까지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수정이 되는 장소가 있어. 수정이 되는 장소. 수정이 되는 장소는 난소가 있죠. 난소, 난자. 그러니까 난소, 사람의 여성의 생식기관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난소에서 배란이 돼. 그래서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는 거죠. 난자가 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고요.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수정이 일어날 건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수란관 상단부에서 일어나. 수란관 상단부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이 일어났죠. 수정란이 발생 과정을 거칠 거야. 그래서 수란관을 이동하면서 거치는데 이 난할 과정이 약 일주일 정도 걸려. 일주일 정도 걸려서 포배 상태가 되면은 이때 뭘 한다? 착상을 해요.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벽에 파묻히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해. 이때 착상이 되면 뭐가 되었다 한다?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정되어서 임신이 아니라 포배 상태로 자궁벽에 파묻혔을 때 임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생 과정을 거칠 거야. 거치는데 착상이 되면은 뭐가 생성되냐면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태반이 만들어져요. 착상하고 난 다음에 태반이 만들어져. 그래서 수정되고 난 다음에 난할 과정 거치고 난할 과정 거쳐서 포배 상태에서 착상을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태반이 형성이 돼. 왜? 이때까지는 난자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사용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났지만 난자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체, 엄마한테서 양분을 얻어야 돼. 그래서 모체하고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는 필요한 거, 영양소랑 산소를 공급해주고,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줘. 이때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는 영양소와 산소뿐만이 아니라 뭐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냐면 약물이나 호르몬이나 항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발생 과정에서는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태아한테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상돼서 태반이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발생 과정을 거치는데 기관이 만들어져. 그치? 기관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돼. 이때 8주를 기준으로 8주 전에 아직까지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를 배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8주 이후 9주 차부터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됐다.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발달 과정, 발생 과정을 거쳐서 뭔가 하나씩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개체가 되지. 개체가 돼. 그리고 네 번째 과정. 출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태반이 형성되고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돼서 개체가 되면은 이제 출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출산은요, 수정 후 266일 그리고 마지막 월경
시작 후 280일이 지나면은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월경 시작 후 280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나왔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오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가 형성되어서 수정 과정을 거쳐서 발생 과정을 거친 다음 출산, 완전한 아기가 만들어져서 출산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과정에서 남자의 생식기관과 여자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자, 난자가 만들어져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발생되는 과정까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관과 여자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자의 생식기관인데요. 남자의 생식기관은 그림으로 보통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림은 여기서 조금 복잡하니까 그리기가 좀 힘들고 그냥 그림에서 위치, 명칭, 기능까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달려 있어.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이 이렇게 있을 거야. 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형태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양쪽에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런 형태로 내려가서 여기도 이런 형태로 내려가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 간단하게 볼게요. 남자의 생식기관인데 자 각각의 명칭들 보면 돼. 여기가 정소야. 좌우 한 쌍이 있고요. 정소에서는 정자를 생산하더라.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알면 돼.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부종소입니다. 부종소고요. 정자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자가 성숙이 되는 거야. 운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부종소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관이 있죠. 관이 있는데 수정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관. 여기다 적을까요? 수정관. 관은 그냥 이동 통로야. 이동 통로고요. 그리고 여기도 관이 하나 있어요. 그죠? 요도 되겠죠. 얘도 그냥 이동 통로 됩니다. 자, 이렇게 정자들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통로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전립샘이나 그리고 뭐 저정낭 이런 것들이 정낭이나 전립腺이 있어.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하얀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요 부분들. 요 부분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 가르쳐 주는데 그냥 정액을 형성하는 장소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정자의 이동 경로는요. 정자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부종소에 잠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수정관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가더라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관 그리고 각각의 생식기관의 명칭과 기능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자의 생식기관 볼게요. 여자의 생식기관은 대충
반만 그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또 있을 건데 얘가 난소, 난자 생성, 여성 호르몬 분비. 난자가 생성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배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긴 것이 나팔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명칭만 간단하게 알면 되고요. 요거는 자 여기가 수란관이야. 이 부분이 수란관. 관이니까 통로야, 그치? 통로인데 통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뭐다?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가 수란관이다. 자, 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자궁될 거야. 자궁. 자궁벽에 이렇게 파묻히는 현상이 착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장소를 자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통로죠, 그죠? 통로인데 들어올 수도 있어. 누가? 정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갈 수도 있죠. 그죠? 태아가 출산될 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로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이 수란관이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다. 자궁이 태아가 자라는 장소다. 라는 것들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남자의 생식기관과 여자의 생식기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한 수정 일어났고요. 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될 때까지 과정, 발생 과정 중에서 난할이라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태반이 형성되면서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 이동하는 경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점점 형태를 갖추면서 자라서 출산하게 되는 과정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관과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정자의 이동 경로, 난자의 이동 경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사람의 발생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